네, 이제 33회차 2교시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 2교시 수업은 듣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28번까지 문제를 풀고 끝냈거든요. 오늘은 29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29번, 30, 여기서 오늘 할 문제도 계속 두 개씩 하나의 챕터를 듣고 두 개씩 문제를 푸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 번 나와요. 두 개 있는 문제는 항상 두 번 나오니까 들을 때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계속 맞춰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알면 좋겠죠. 근데 들을 때 먼저 문제가 뭔지를 먼저 듣기에 어떤 가 나오기 전에 잠깐 빨리 문제를 한번 읽는 게 좋죠. 29번은 여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여자가 뭐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거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번은 들은 내용과 맞는 것, 보통 두 개 있으면 둘 중에 한 개는 내용과 맞는 것 찾으니까 이것도 빨리 한번 살짝 보시면 그 다음에 들으면서 뭘 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될 때까지 빨리 문제를 읽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한번 읽어주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듣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겠죠. 우선 매달 이용료를 내면 수만 권의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어려운 책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읽거나 요약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책에 음성 지원이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의 내용을 만화나 동영상 등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하셨다고요? 네, 더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장님께서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겠죠. 우선 매달 이용료를 내면 수만 권의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어려운 책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읽거나 요약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책에 음성 지원이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의 내용을 만화나 동영상 등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하셨다고요? 네, 더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이에요. 29. 네, 잘 들었죠? 네, 한번 들어보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문제를 봤기 때문에 여자가 누구인지 맞추는 건 좀 쉬웠죠? 네, 쉬웠을 거고 들은 내용하고 맞는 것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했는 답이 맞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자는 누구였어요? 남자가 사장님께서 만드신 뭐 있어요? 전자책 구독 서비스 얘기 났죠. 그래서 사장님이란 것은 만든 사람이겠죠. 그래서 답은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개발. 없던 것을 다시 처음 만들어낸 사람을 개발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아니고 그걸 개발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럼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뭐 어떤 거예요? 우리 아까 계속 들으니까 나왔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 밑에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일단 맞는 거니까 나머지 세 개는 다 틀렸을 거예요. 하나만 맞는 거겠죠. 자, 1번 볼게요. 이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했어요. 맞습니까? 여자 그 사장님이 할 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면 수만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일정한 금액을 낸다는 건 뭐예요? 돈이 무료가 아니란 얘기죠. 돈을 낸다는 거예요. 무료가 아니면 뭐예요? 유료겠죠. 유료. 예, 유료 서비스예요. 돈을 내고 지금 읽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선생님 집에도 책이 아주 많이 있는데 요즘은 책을 버리기도 좀 힘들고 해서 선생님도 전자책 서비스에 가입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좀 더 책을 사서 읽는 것보다 더 싸요. 가격이 싸고 책도 무한정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제도인 것 같죠. 그 다음에 2번 이 서비스는 아직 이용자가 많지 않다 했어요. 많지 않습니까? 네, 아직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많이 알려졌다고 했죠. 그래서 많지 않다 아니고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3번 이 서비스는 책에 대한 해설도 제공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이 서비스는 책을 읽다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 책에 대해서 해설도 어떤 내용인지 해설도 제공한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 같아요. 4번 이 서비스는 동영상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나왔어요. 예정 맞아요? 지금 벌써 얼마 전부터는 동영상 기능이랑 만화 어떤 그 만화에 대한 만화 같은 것까지도 지금 개발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동영상이랑 만화 앱 같은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정 아니고 이미 실시예요. 실시하고 있다. 추가할 예정 아니고 이미 실시. 네,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틀린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인데 이제 한 번만 더 들으면서 답을 2번 읽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겠죠. 우선 매달 이용료를 내면 수만 권의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어려운 책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읽거나 요약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책에 음성 지원이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의 내용을 만화나 동영상 등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하셨다고요? 네, 더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이에요. 다시 네, 한 번만 더 쓰게 됐죠. 네, 아까 이용자가 많지 않다 아닌 게 인기 비결이 무엇인가 이게 나왔었죠. 인기 있다는 것은 이용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해서 29번, 30번 해봤어요. 자, 이번엔 31번, 32번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31번은 남자의 생각이지. 남자의 생각이에요. 남자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32번은 맞는 거 고르는 게 아니고 남자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가. 둘 다 남자의 생각, 남자의 태도니까 남자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잘 할 수 있겠죠. 네,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은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교육과 함께 창업 지원금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요? 교육이 부족하면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직접 부딪혀 봐야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창업 교육인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은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교육과 함께 창업 지원금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요? 교육이 부족하면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직접 부딪혀 봐야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창업 교육인 것 같아요. 네, 들어봤죠? 네. 지금 여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남자가 계속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자가 생각한 거. 자, 일단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남자의 생각이에요. 남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죠? 네, 남자는. 자, 한번 볼게요. 1번. 창업 사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나왔어요. 창업하기 전에 먼저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 생각 맞습니까? 아니고 이거는 여자의 생각이었죠. 여자가 창업하는데 일단 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뭔가 알고 공부를 해야지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1번 아니죠. 2번 학생들이, 그럼 남자의 생각은 학생들이 창업을 직접 해보게 해야 한다.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직접 창업을 해보게 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답이 2번이죠. 예, 남자의 생각은 사람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했어요. 3번은 학생들에게 창업 지원 사업을 홍보해야 한다. 학생들이 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홍보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죠. 이거 창업 지원 사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예, 창업 지원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지도 않아요. 한번 해볼게 하자는 게 생각이죠. 답은 2번이 맞아요. 남자의 그럼 태도는 어때요? 처음에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창업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니까 창업 교육과 더불어 창업을 직접 해보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창업 교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은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 창업 교육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창업을 실제로 해보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해서 다른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게 남자의 태도였죠. 이렇게 남자의 태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좋다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게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교육과 함께 창업 지원금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요? 교육이 부족하면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직접 부딪혀 봐야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창업 교육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가 했는 답이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학생들이 직접 창업을 해보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면서 주장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2번과 4번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33번과 34번이에요. 역시 먼저 문제를 대충 한번 볼게요. 맞는 것 찾습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 찾아보고, 그 다음에 34번은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찾아야 돼요. 들은 내용이 어느 게 맞는지를 들어볼게요. 자, 33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와 지면의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온도가 워낙 높아 공기를 주입한 타이어에서는 공기에 포함된 산소가 자칫 폭발을 유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와 달리 비행기 타이어에는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질소만을 주입합니다. 타이어 표면의 무늬도 마찰열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동차 타이어에는 복잡한 무늬를 넣어 미끄러짐을 방지하지만 비행기 타이어에는 단순한 세로 줄무늬를 사용하여 지면과의 마찰을 줄이고 착륙 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 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와 지면의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온도가 워낙 높아 공기를 주입한 타이어에서는 공기에 포함된 산소가 자칫 폭발을 유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와 달리 비행기 타이어에는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질소만을 주입합니다. 타이어 표면의 무늬도 마찰열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동차 타이어에는 복잡한 무늬를 넣어 미끄러짐을 방지하지만 비행기 타이어에는 단순한 세로 줄무늬를 사용하여 지면과의 마찰을 줄이고 착륙 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 줍니다. 33번.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렵죠,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답을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자, 1번은 질소의 활용 방법이고 2번은 질소의 생성 원리고 3번은 비행기 타이어의 특징, 그리고 4번은 비행기 타이어의 종류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답을 찾았습니까? 네, 답 뭐였어요? 자, 지금 뭐 산소, 질소, 뭐 타이어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게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잘 파악하고 들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게 너무 내용 자체가 좀 까다롭고 힘이 들어서 요거는 답을 먼저 찾기 전에 먼저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한 번 듣고 이렇게 2번 원래 들려주는 대로 듣고 답을 찾는 게 좋지만 보통 문제와 달리 조금 내용이 까다로웠어요. 까다롭고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으려고 생각하는데 듣기 전에 잠깐 요걸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보기를 질소의 활용 방법, 질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질소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때 두 번째는 질소의 생성 원리예요. 질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게 생성 원리예요. 보기에 나오는 것들만 해도 여러분이 좀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질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성 원리. 질소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활용 방법. 3번
비행기 타이어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비행기 타이어에는 비행기 타이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4번은 비행기 타이어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4개 중에 지금 답을 하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건데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지금 내용 자체가 다 좀 복잡했죠. 질소는 자동차 타이어에 주로 사용된다 나왔어요. 자동차 타이어에 주로 사용되는 게 질소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비행기 타이어에는 복잡한 무늬를 새긴다. 자, 복잡한 무늬 새긴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게 비행기 타이어인지 자동차 타이어인지를 잘 들어보면 돼요. 세 번째는 단순한 무늬의 타이어는 무늬가 단순한 거, 복잡한 무늬 아니고 단순한 무늬의 타이어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했어요. 미끄러지다 알죠? 예. 보통 잘 미끄러지다, 쭉 미끌려 간다는 얘기예요. 마찰이 있으면 잘 안 미끄러져요. 그래서 마찰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 마찰하고 아마 관계 있는 답이 나와야 될 거예요. 마찰. 그 다음 4번은 보면 질소만 넣은 뜻이에요. 질소만 넣은 타이어는 폭발 위험이 줄어든다 나왔어요. 질소만 넣은 타이어는 폭발할 위험이 좀 없다, 줄어든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답에 나오는 지금 뜻까지 다 파악하니까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조금 내용이 어려웠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 다 다시 듣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와 지면의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온도가 워낙 높아 공기를 주입한 타이어에서는 공기에 포함된 산소가 자칫 폭발을 유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와 달리 비행기 타이어에는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질소만을 주입합니다. 타이어 표면의 무늬도 마찰열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동차 타이어에는 복잡한 무늬를 넣어 미끄러짐을 방지하지만 비행기 타이어에는 단순한 세로 줄무늬를 사용하여 지면과의 마찰을 줄이고 착륙 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 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한 번만 듣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답 찾았습니까? 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비행기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동차 타이어와 비교하면서 비행기 타이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나왔죠. 그래서 답은 비행기 타이어의 특징이에요. 비행기 타이어는 자동차 바퀴는 너무 빨리 미끄러지면 사고 날 위험이 있다 했어요. 근데 비행기 타이어는 마찰이라는 것은 부딪히는 힘인데 그게 적어야지 빨리 쫙 올라가거나 지면에서도 쫙 깔아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이어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게 비행기 타이어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류 이런 거 안 나왔었죠. 그리고 질소 이야기도 나왔는데 질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질소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것도 질소의 활용 방법을 말하는 건 아니었죠. 근데 비행기 타이어의 특징을 설명하다 보니까 질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답은 3번이 좋아요. 그럼 34번 볼게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찾습니다. 질소는 자동차 타이어에 주로 사용된다? 아니고 자동차 타이어에는 주로 산소와 질소가 섞인 것, 질소 더하기 산소가
섞인 것 주로 많이 사용한다 했어요. 그래서 좀 폭발할 약간 위험성이 있는데 산소가 있으면, 근데 자동차가 크게 마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같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 안 맞죠? 2번 비행기 타이어에는 복잡한 무늬를 새긴다 했어요. 복잡한 무늬를 새기면 어떻다 했어요? 복잡한 무늬 새기는 거는 어디예요? 이거는 비행기 아니고 자동차 타이어예요. 자동차 타이어는 복잡한 무늬를 새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비행기 타이어는 세로 줄무늬 정도만 아주 단순한 무늬를 새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틀렸죠. 3번 단순한 무늬의 타이어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했어요. 단순한 무늬를 비행기가 하는 이유가 자동차는 복잡한 무늬를 해서 잘 안 미끄러지고, 단순한 무늬는 반대로 잘 미끄러져야 돼요. 그래서 잘 미끄러진다가 답이죠. 단순한 무늬가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비행기는 잘 미끄러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 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겠죠. 질소만 넣은 타이어는 폭발 위험이 줄어든다예요. 그래서 비행기에는 질소만 넣은 타이어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깔아앉거나 뜰 때 바닥과 부딪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폭발 위험을 줄이려고 질소만 넣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자꾸 듣는데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생님이 지문을 내지 않았어요. 자꾸 듣는 걸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는. 네. 오늘 듣기 수업은 요것밖에 못하겠네요. 3개밖에 못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